지금부터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 4, 제1항, 제1호 등 위헌 확인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사실관계의 요약, 문제가 되는 핵심 쟁점의 소개, 헌법소원심판 소송 요건의 검토, 본안 판단과 우리 조의 의견을 바탕으로 한 검토입니다.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재원생, 재원생의 어머니가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원칙적으로 의무화하고 보호자의 CCTV 영상 정보 열람 요청 및 어린이집 참관에 대한 일부 조문이 보육교사, 원장, 원생, 학부모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이 이 사건의 사실관계입니다. 다음으로 해당 법률 규정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CCTV 의무 설치 조항의 경우 청구인 측은 보호자 전원이 반대하는 경우에 한하여 CCTV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어 다수결의 원칙에 어긋나고 CCTV 설치에 찬성하지 않는 어린이집 운영자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자기의사결정권 그리고 찬성하지 않는 학부모의 자기의사결정권과 더불어 촬영될 보육교사와 원생들의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CCTV 영상을 통해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녹음된 소리가 영상과 함께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법에서 CCTV의 녹음 기능 사용을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운영자와 원장 및 보육교사의 직업수행의 자유 내지 교육권을 침해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다음으로 CCTV 열람 조항에 대해 청구인 측은 열람을 허용할 시 모자이크 처리 등을 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함에도 제한을 두지 않아 CCTV에 촬영되는 이들의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며 보호자의 열람 요청에 응하지 않을 수 없는 어린이집 원장의 자기의사결정권 및 직업수행의 자유 역시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구인 측은 보호자 참관 조항에 대해 보호자가 어린이집 운영의 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참관을 요구하는 경우 어린이집 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한 법 제25조의 3이 어린이집 원장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헌법소원심판의 각 요건을 구비했는지 분석하겠습니다. 이 조항들은 각각 판결을 받은 조항입니다. 먼저 제45조 사항은 아동학대 행위가 발생한 어린이집에 대한 폐쇄명령 등 조치 전에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한 법입니다. 이 조항은 입법 적용 중 법률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권력 행사에 속합니다. 한편 행정기관이 폐쇄 처분을 바라기에 앞서 아동보호기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한 것은 행정기관이 독단적으로 폐쇄를 결정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고 협의 자체가 효력을 가지지 않는 중간 과정에 불과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각종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조항에 대한 분석입니다. 이 조항 역시 입법 적용 중 법률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권력 행사에 속합니다. 그리고 제재 조항 자체가 아니라 이에 전제인 금지 조항과 의무 부과 조항을 가지고 다투어 이 조항들이 위헌이므로 제재 조항도 자연스럽게 위헌이라 주장하고 있는데 금지 조항 및 의무 부과 조항과 제재 조항은 별개이므로 제재 조항이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어린이집 근무 결격 기간 및 자격 취소에 관한 조항들 또한 입법 적용 중 법률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권력 행사에 속합니다. 그리고 헌법소원의 심판 대상 조항으로 인해 장차 언젠가 기본권 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고 그러한 우려가 단순히 장래점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에 불과할 경우에는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을 구비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해당 조항은 기본적으로 관련자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이 확정되는 것을 전제하는데 청구인들은 아동학대와 관련된 범죄로 조사나 수사를 받고 있거나 형사소추되었거나 재판 중에 있다고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위 청구인들이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위 조항들로 인한 침해가 확실히 예상된다고 봅니다. 다음은 본안 판단에 대한 내용입니다. CCTV 설치 조항에 대해 먼저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CCTV 설치는 그 자체로 아동학대 행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CCTV 설치 조항은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어린이집의 보육 대상인 영유아는 0세부터 6세 미만으로 일상생활에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하고 발육단계상 의사표현 능력이 부족하여 자신이 인지한 상황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나아가 어린이집 내 안전사고나 폭력, 가혹행위 등은 일순간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일정 기간 동안의 보육활동을 지켜보아야 확인이 가능한 것이어서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보호자의 어린이집 참관이나 어린이집 운영 상황 모니터링만으로 적발하기에는 충분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한편 보육기간 내내 CCTV 촬영으로 보육교사 등의 사생활에 제약이 가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영상 정보가 인터넷망을 통해 실시간 수신자에게 전송되는 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 보육교사 등의 사생활이 그대로 노출된다는 우려가 있어 법은 어린이집에 설치 가능한 영상 정보 처리 기기를 원칙적으로 CCTV로 제한하고 있고, 설치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등을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열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생활 노출을 최소화하고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보호자 전원이 CCTV 설치 반대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CCTV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므로,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CCTV 설치 조항은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과 안전한 보육 환경이 가져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했을 때 공익이 우선시되기 때문에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됩니다. 다음은 CCTV 열람 조항에 대한 판단입니다. CCTV 열람 조항 또한 안전사고와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가 의심되는 경우 보호자가 CCTV 영상 녹화 자료를 확인할 수 있으면 그 발생 여부 및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고, 열람이 가능하다는 사실 자체로 사전에 영유아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아동학대 행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CCTV 열람 조항은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됩니다. CCTV 열람 조항은 보호자가 보호 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만 열람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더라도 CCTV 관리자인 원장은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한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보호자에게 CCTV 영상 정보를 제공할 수 없으며, 영상 열람을 청구한 보호자도 다른 용도로 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관련 규정은 어린이집 원장이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으며, 열람 시간 지정 등을 통해 보호자의 CCTV 열람 요청에 대해 적절히 대응할 수 있으므로 CCTV 열람 조항으로 인해 기본권이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제한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CCTV 열람 조항은 과잉 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호자의 불안 해소와 아동학대 근절이 가져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했을 때 공익이 더 중요하므로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됩니다. 이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보호자 참관 조항에 대한 본안 판단입니다. 어린이집의 보육을 위탁한 보호자가 어린이집의 환경이나 보육 실태를 직접 참관하여 확인할 수 있으면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제고와 보호자 어린이집 사이의 신뢰를 회복한다는 입법 목적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보호자 참관 조항은 입법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CCTV 설치 및 열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부분과 직접 참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다르므로 해당 제도의 대체 수단이 존재하지 않으며, 어린이집 원장은 보호자의 참관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구체적인 참관 방법이나 참관 시간 등에 대해서 보호자와 개별적으로 협의하여 정함으로써 보육 활동에 대한 실질적인 제약을 피할 수 있고, 어린이집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정도에 이르는 경우에는 참관 요구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를 예방한다는 입법 목적이 가져오는 공익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보호자 참관 요구로 인한 어린이집 운영상의 제약은 크지 아니하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보호자 참관 조항은 어린이집 원장인 청구인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에서는 영유아 보육법 제15조의 4, 제1항 제1호 등의 조항에 대해서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결론에 대한 저희 조의 의견을 발표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CCTV 의무 설치 조항의 경우 0에서 6세의 영유아는 학대 등에 대한 본인 의사 표현이 어렵기 때문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호자 전원이 동의할 경우에만 CCTV 설치를 면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다수결의 원칙을 무시하는 것이라 청구인들이 주장한 바가 있으나, 사실상 헌법의 다수결의 원칙은 일부 공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 그리고 해당 조항이 CCTV 미설치 가능의 조건을 제시한 것은 보육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되어 합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CCTV 열람 조항에 대해서도 보호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등의 제한적인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보호자가 이를 악용할 수 있는 여지가 적다고 판단했습니다. 게다가 보육교사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하고자 음성 녹음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통해 촬영 대상의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최소한도로 침해하므로 합헌이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호자 참관 조항에 대한 결론은 어린이집 원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참관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주어 어린이집 원장의 운영권, 직업 수행의 자유 등을 최소화하여 침해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변해가는 시대에 맞게 영유아를 보호하여 보호자가 마음 편히 교육시킬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는 입법 목적 하에 합헌이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